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그 흉물스러운 폐가라고 해도 말이죠. 엄연히 사유재산으로 분리돼서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철거를 한다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담패님들 집 가까이에 그런 폐가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개운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려고 창문을 확 열었는데 눈앞에 안녕 잘 잤어? 이러고 앞에서 흉가 비슷한 폐가가 방긋하고 웃는 집. 이런 분위기에 더해서 이해하기 힘든 소름 끼치는 일들까지 생긴다면요. 그럼 아마 살기 힘들 거예요. 그렇겠죠? 이번 이야기는 도레미 도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도레미 도미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도레미 도미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90년대 초 저와 제 가족이 직접 경험한 실화입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하고 누나 1명 그리고 4살 터울 남동생 1명 저까지 모두 5식구. 제가 중학교 입학하면서 인천 효성동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고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간 거라 집안 분위기는 정말 암울했어요. 그래도 시골 같은 동네 분위기며 제 개인적으로는 전에 살던 답답한 아파트보다 좋더라고요. 집은 부엌이랑 화장실은 밖에 있지만 방도 3개. 부모님 방, 누나 방, 저랑 동생이 같이 쓰는 방. 이사를 한 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다행이라고 가진 돈이 얼마 없는 형편에 그런 집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세요. 제가 그 집을 어떤 조건에 들어갔는지는 자세히 모르고 부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랑 동생이 같이 쓰는 방에서 창문으로 보면 정문으로 2층 집이 보이는데 그게 폐가였거든요. 저희 집하고 그 집 사이에 다른 집은 없고 그 집 주인이 잠적을 한 상태라고 한 것 같은데 철거를 하든 뭘 하든 해야 하니까 해당 토지주한테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나 봐요. 저희 집하고 그 집하고 거리가 집 2채 정도 들어갈 것 같은 그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었는데요. 창문으로 봐도 저희 집하고 그 집 사이엔 말이죠. 담쟁이 덩굴, 그거 비슷한 나무, 그리고 갈대같이 높은 풀들, 그런 이상한 식물들이 있었고요. 그 집은 근처만 가면 이상야리꾸리한 고약한 냄새에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집. 귀신 얘기만 없지 외형은 그냥 흉가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 집 주변에 있는 집들은 사람들이 계약을 하러 왔다가도 그냥 갔다나 봐요. 부모님 말씀이 그래서 싸게 들어간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집에서 살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사하고 짐 정리하다가 중국집에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때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뭐뭐뭐 주문하고 주소를 말하니까 중국집에서 거기 보살집 옆에요 그래요. 전 처음엔 그게 뭔 말인가 싶었네요. 그냥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도 하고 빨리 제 방 정리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LPG 가스 있잖아요. 밖에다 가스통 놓고 쓰는 거. 그거 설치하려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보살집 옆이죠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에 중국집에서 그런 말을 했었다고. 보살집 옆이냐는 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마도 옆집 그 폐가가 무속인 집이었나 보다고. 그러면서 그날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아마도 그때 아버지는 다른 거 신경 쓰실 여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일도 그렇고 딸린 식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며칠 지나서 실로폰 있죠? 실로폰 치는 소리가 나요. 그때 제 방이랑 동생하고 같이 쓰는 방이죠. 그 방이랑 누나 방이 붙어있고 부모님 방이 맞은편에 마루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요. 거기 마루에서 실로폰 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전 동생이 마루에서 치는 건가 하고 그래서 심심하던 차에 동생하고 놀아주려고 동생 이름을 유쾌하게 부르면서 방문을 열었죠. 근데 동생이 없네. 마루엔 실로폰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뭐지? 잘못 들었나? 분명 들었는데? 전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 부모님 방에 같이 있는 건가 하는 그 생각에 부모님 방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방에도 아무도 없어요. 누나는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이고 집엔 저 혼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손발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방문이 쾅 하고 닫히더니 그때부터 혼자서 미친 듯이 흔들리잖아요? 문이 문틀에 빠르게 부딪혀서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데 그때 제 방문이 흔들릴 이유가 절대 없다는 거. 창문은 그 이상한 집이 보여서 늘 걸어 잠그고 커튼까지 달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와서 문이 흔들릴 수도 없는데, 그런데 누가 안에서 문을 자꾸 빠르게 흔드는 것처럼 문이 흔들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운동화 꺾어 신지 않는데 그땐 후다닥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그렇게 꺾어 신고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네요. 그때 저희 집이 언덕 중간쯤에 있고 주변엔 집들이 몇 채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화난 아래 도로 쪽으로 뛰어내려가는데 눈물이 나와요. 무서워서. 그런데 아래쪽에서 부모님이랑 동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절 보시면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부모님도 놀라시고, 동생은 제가 그러니까 덩달아 울고, 전 울면서 부모님께 있었던 일 얘기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제 방문을 열고 방을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랑 동생 끌어안고 다독거려 주시고, 좀 지나서 누나가 와서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있었던 일들. 그랬더니 누나가 부모님한테 그러게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고 그래요. 누나도 그 집에 이사 온 뒤부터 이상한 그런 일을 경험한 게 집 바깥쪽에서 누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공부하다 자려고 누우면 밖에서 누가 저벅저벅 걸어다니는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그 시간에 우리 집 주변에 사람이 왜 다니냐고. 누나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거든요. 집 주변으로는 벽돌 무너진 거며 자풀이며 사람이 거길 돌아다닐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나도 그런 건가? 예민해져서 그런 건가 했었는데 제가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고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는 끊으셨던 담배를 찾으세요. 가게에 가서 담배 좀 사와야겠다고 나가시고 어머니는 방 끝에 앉아서 머리를 잡고 계시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들어오셨고 전 그때 처음 알았는데 누나랑 제 방이 간이벽? 그런 걸로 방을 2개로 나눈 거더라고요. 이사를 오기 전에 부모님이 설치를 하신 건지 그것까진 모르고요. 그날 아버지가 들어오신 뒤에 누나랑 제 방 벽을 뜯어내세요. 물론 깔끔하게 떨어지지도 않았고 벽지도 다 찢어지고,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묵묵히 그걸 제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방을 바꾸라고 누나가 부모님 방을 사용하고 저랑 동생은 그렇게 벽이 사라진 방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거죠. 저나 누나는 책상도 없었어요. 가구라고 해도 그냥 헝겊으로 된 그 옷장 있잖아요. 지퍼로 열고 닫는 거. 그리고 책들. 그게 다고. 그래서 바로 그날 누나는 부모님 방으로 갔고 저랑 동생은 그날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그런데 그때부터 말이죠. 부모님도 저도 누나가 말했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저벅저벅 걸어다니고 뭔진 모르지만 헥헥거리면서 빠르게 땅을 파는 듯한 그런 소리도 들리고, 아버진 그 소리가 처음 들렸을 때 벌떡 일어나셔서는 어떤 새끼냐고, 누구냐고 그러시면서 창문을 확 여셨거든요. 근데 밖에는 아무도 없고, 그때 부모님도 저도 동생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리고 그런 소리는 매일 밤 계속 들려왔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부터 동생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런 소리가 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창문 옆쪽 방구석으로 가서는 혼자 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머니 스타킹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을 뛰어다니고, 어머니 화장품을 온몸 여기저기 덕지덕지 바르고, 그때 혼나기도 혼나고 타일러도 보고. 그런데 동생한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말해서 진짜 미친 사람 같았어요. 물론 학교도 가지 못했고요. 제가 볼 때도 이러니 부모님은 걱정이 더 하셨겠죠? 동생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제가 물어봐도 누나가 물어봐도 말씀도 없으시고 오히려 짜증에 화까지 내시더라고요. 어머니 우시는 날도 잦아지고 술 다 끈타시피 하셨던 아버지도 술을 드시는 날이 잦아지고, 그리고 나중엔 아버지가 안 되겠는지 이사를 가자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 식구는 조금 지나서 그 집에서 나왔는데요. 진짜 신기하게 동생이 다시 건강해지고 멀쩡해졌어요. 물론 동생은 그때 기이한 행동을 한 걸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요.
부모님도 그런 동생을 보면서 눈물까지 흘리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누나 대입 시험이 끝났을 때 같아요. 그때 수능이라는 걸 처음 시작해서 2번 봤었는데, 2번째 시험 끝났을 때 아버지가 누나한테 고생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 그때 그 집 얘기가 나왔어요. 부모님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동생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것저것 여기저기 알아보셨대요. 그러다 거기가 전에 무속인이 살던 집이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셨고,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통 나타나지 않고, 집이 폐허가 되니까 관할구청에서도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러다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 주변을 둘러보다 저희 방 바로 앞에 그 아래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거길 파셨다는데, 땅을 파고 조금 지나서 이게 썩은 건지 탄 건지 하여튼 검게 변한 나무 조각들이며 작은 동물들, 그 뼈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하는 말도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서 살던 사람들, 그 집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다들 미치거나 죽거나 해서 나갔다고, 아버지한테도 빨리 그 집에서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런데 아버진 그때 먹고 죽으라고 해도 돈도 없고 어떻게 하나같이 아버지 형제들도 다 힘들었다고 그러시고, 그걸 아시는 어머니는 또 속상하시니까 계속 우시고, 그때 동생 병원비조차 없을 정도였다고 하세요. 그러다 어머니 쪽에서 이모랑 외삼촌이 도와주셔서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집 얘기는 가족들이 모두 모이면 가끔 나오곤 합니다. 지금은 그 일대가 엄청 발전해서 예전 그 집터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지만요, 우리 가족 모두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진짜 살떨리는 경험이었다고 말이죠. 도레미도미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창문을 열면 보이는 폐가, 밤이면 돌아다니는 소리, 땅을 팠더니 나온 검은 나무 조각과 동물뼈, 그런 것들 모두 도레미도미님 가족이 경험한 그 기묘한 일들과 정말 무슨 관계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 집터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발전했다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던 그 집터의 나쁜 기운이라는 거, 지금은 그렇게 높게 세워진 건물들에 의해 나쁜 기운이 눌리거나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 기운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일이 그곳에서 생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